안녕하세요. 그래서 젊다입니다. 한 달 만에 뵙네요. 그동안 거주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등 모든 것이 바뀌는 격동의 과도기를 보냈습니다. 나름 잘 대비한다고 하였는데 갑작스런 변수가 생겨서 이리저리 시간과 에너지가 뺏기고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바쁘게 움직인 한 달 동안 각양각색의 일들로 많이들 바쁘셨지요? 정신없음에 일조한 가장 큰 부분이 코로나예요. 자가격리도 아이 둘을 따로 돌보는 것도 어려웠고 저는 건강상 비접종 상태라 외출과 외식도 어려워서 집에서의 생활이 더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격동의 시기에 맞는 집 바꾸고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집입니다. 사전 점검 2번째쯤인 것 같아요. 기쁨도 잠시, 걱정도 생기네요. 내 집 마련과 대출은 함께니까요. 이 집에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편과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 소소하게 하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집을 조금씩 손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전셋집은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넘어 주방까지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에 반해서 오래오래 살았었는데 새 집은 거실이 넓은 데 비해 주방이 좁고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이에요. 주방이 멀리 동떨어진 느낌과 차가운 느낌, 딱딱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해 보이는 집으로 만들어보자 마음을 먹고 주방을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오븐과 상부장 또한 저에게는 불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맞는 주방을 만들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생활에 맞춰서 살다 보니 옷이나 구두, 가방 같은 것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런 대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 딱히 취미 생활도 없어지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하고 늙어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내가 혼자여도 허하거나 외롭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즐거울 수 있도록요. 이런 딱딱하고 뾰족한 정리함들도 저는 필요가 없고 텅텅 소리나는 상부장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주방이었어요. 매일 수십 번도 더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태 아끼고 절약했던 재화를 그대로 두면 어차피 나에게가 아닌 다른 곳들에 쓰여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써보는 것으로 주장해 보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닮은 원목 주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변화를 즐기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인테리어를 해본 적도 없었고 무언가 뜯겨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방을 꼭 원목으로 제작하려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창에서 보이는 산과 나무가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도 자연의 느낌을 함께하면 어떨까? 이 딱딱한 콘크리트 아파트에 딱딱한 수납장 가득인 집보다 조금 어질러져도 내추럴한 느낌이면 어떨까 하고요.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제가 만들려 했던 원목 주방은 화려하거나 세련되진 않아요. 그래도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저를 차분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육아도 외출도 제약이 많은데 이 작업을 미루었다간 한 10여 년간 절대 실행하지 못할 것이 보였기에 이사 전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놓은 슬립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와 있어서 냉장고장이 넓을 필요가 없었어요. 냉장고장도 가족의 니즈에 맞도록 바꾸었습니다. 싱크볼은 철것이 우그러질 수도 있다고 해서 바꿀 예정이고요.
수전은 터치가 마음에 들어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타일을 가장 신경 써서 고른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잔잔해도 시공하기 어렵다 하셔서 적당한 크기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찾고 있었어요. 나무 느낌의 타일도 많네요. 이곳은 세라믹 전시장이에요. 멋있고 예쁘지만 두께가 얇고 제 주방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주방 상판은 원목으로 하지 않고 세라믹과 인테리어 스톤 중 상황에 맞는 것으로 화려해요. 주방 가구는 의뢰해서 제작했지만 타일이나 후드, 식탁 상판 재료, 빌트인 될 가전들을 모두 직접 골라야 하더라고요. 수입 타일집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찾던 미니멀한 타일을 적절하게 찾았습니다. 주방 가구를 제작하는 곳에서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행복한 고민일지도 모르지만 아기를 안고 발품을 파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직장 과도기, 아이들도 코로나 학습 과도기, 먹을 것 챙기고 한두 군데 다녀오면 하루가 훌쩍 가더라고요. 또 부분 공사는 업체들이 꺼려했어요. 인테리어 천국 시대인 것을 실감할 만큼 목수님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견적도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그렇게 모르는 것들 투성인 상태에서 뜻밖의 셀프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어요. 불필요한 장이 많은 데다 서랍이 덜커덕 양쪽 짝이 맞지 않아요. 거실을 향한 키 큰 장도 목적이 불분명했어요. 냉장고 장도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바닥 하자들 보이시나요? 날씨가 추울 때 시공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바닥을 새로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 아기가 한참 기어다닐 때라 빠른 AS를 받았습니다. 작업 공정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결정하는 일로 신경 쓰길 한 달. 지금도 끝나지 않은 과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 전 주방 가구가 들어와야 하기에 그 전에 한 공정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상태여서 큰 작업들을 마무리해가는 중입니다. 사람과의 일이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기를 업고 타이트했던 철거부터 시공되기까지의 과정을 내내 지켜봐야 했는데 추위까지 더해져서 몸살을 달고 살았습니다. 첫 작업인 철거입니다. 상판 인테리어 스톤은 살려내서 재활용하기로 했어요. 거친 철거 현장. 모든 일이 그래요.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고 마음이 찢어져도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스톤 상판 잘 살려주셨네요. MDF와 PB로 된 붙박이장과 문은 모두 철거했어요. 뻔한 판상형 30평대 아파트지만 삶은 제각각이잖아요.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딱 필요한 것만 두는 그래서 젊다만의 집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푸른 게 곰팡이라고 하네요. 만약 제가 뜯지 않았다면 모르고 10년 이상 사용했겠지요. 파우더룸은 보통 서랍장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볼까 고민하여 아직은 비워두었습니다. 냉장고장 뒤나 붙박이장이 들어갈 곳 뒤도 보이지는 않지만 벽지로 마감하고요. 현관이 좁았었는데 신발장을 철거하고 나니 엄청 넓어졌네요. 신발을 줄였기 때문에 단촐한 신발장을 만들고 현관을 더 넓게 쓰려 해요. 다음 편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영상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